우리는 SNS, 충동구매, 약물, 도박, 게임, 폭식 같은 사방에 넘쳐나는 도파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거나 기다리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집중력 저하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도파민 중독 시작하겠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주 기능은 인간의 동기부여 과정에 큰 역할을 하죠.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며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시켰던 경험을 기억해놓고 다시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 반복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이나 과정, 수고보다는 보상 자체를 끊임없이 쫓는데요. 21세기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에는 원하는 물건을 클릭 한 번에 구매가 가능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구글 검색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어떠한 노력 없이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계속된다면 작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힘들어지면서 보상회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의학 교수 NRM키는 우리 뇌의 쾌락과 고통을 이어주는 저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수록 더 많은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수평이 되고 나면 고통 쪽에도 같은 무게가 실린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쾌락을 추구할수록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얻기 쉬운 쾌락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초기에 쾌락 편향이 약해지고 짧아지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거나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는 것이죠. 내성은 중독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요. 멈추지 못하고 얻기 쉬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후에 오는 반응인 고통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집니다. 한번 중독되면 신체적, 심리적 금단 현상 때문에 중독 대상에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한 달간 충분히 기다리는 것인데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뇌가 다시 적응하여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NRM키 교수는 심각한 중독이 아니라면 혹은 문제가 크지 않다면 중독 대상을 한 달간 끊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기간이 한 달인 이유는 뇌의 망가진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건강한 수평 상태를 되찾게 된다면 산책하기, 자연 바라보기, 대화하기 같은 일상에서도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 달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막상 하면 힘들지만 운동이 끝나면 높아진 심박수와 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도파민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울이 고통 쪽으로 먼저 기운다면 저울은 수평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로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도파민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파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성실성, 노력, 동기부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노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은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뭔가 대단한 것이고 보상도 훌륭합니다. 보상이 금전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도파민은 시간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 후에 따라오는 보상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 힘든 일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힘든 일을 점점 안 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린 후에 보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었죠. 그 후 갑자기 보상을 끊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림 그리는 시간이 훨씬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림 그리기는 아이들이 원래부터 좋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간은 보상에 집착하게 되며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에는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이 정점을 찍으면 최소 기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행동 자체가 즐거웠던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보상 자체는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보상을 얻기 위한 과정, 노력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보상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을 하는 동안 느꼈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이란 사람의 지적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은 대입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온 힘을 다해 공부하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려 하죠. 이미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명문대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던 엘리트 여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더는 공부하지 않는 것도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은 노력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라는 것인데요. 이 성장 마인드셋이 엄청난 성장과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오고 있죠.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노력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신경 메커니즘은 노력과 행동 그 자체로 하여금 보상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내변형계 경로에 있는 전두엽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그래, 이 노력은 훌륭하고 즐겁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실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말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 그 자체와 도파민 분비를 연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기 싫은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고통을 겪으면 앞서 말씀드렸듯 저울의 수평을 위해 쾌락 즉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노력 그 자체에서 도파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상과 결과에만 집중한다면 노력하는 동안에 고통을 보상하는 회로를 생성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난 아주 어려운 일을 할 거야, 나중에 뒤따라오는 최종 보상을 위해 계속 밀어붙일 거야 라고만 한다면 점차 그 활동 자체가 즐겁지 않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훨씬 고통스러워집니다. 능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노력, 어려움 그리고 과정 그 자체로 도파민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라는 뜻입니다. 도파민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놀라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으로 전환되면서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노력에서든 엄청난 능률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도파민, 쾌락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출발 전부터 도파민의 출처를 여러 가지 겹쳐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도파민 유발 요소를 겹쳐 놓지 말고 그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내적으로 생성된 보상 체계에 주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건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의 정신에 존재해온 시스템인 것이죠. 이 시스템이 음식, 성관계, 온기 그리고 물과 같이 원초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중내변형계 보상 경로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전두엽도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그만두고 싶다. 어렵고 두렵다. 하지만 집중해야지. 큰 고통에는 큰 쾌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도파민 분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정말 환상적인 이유는 모든 종류의 노력에 대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마지막에 오는 외부적인 보상에만 집중하면 이 과정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스럽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행위는 우리의 기분, 즉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라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죠. 기분이 나아질 뿐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은 달콤한 아이스크림 대신에 당신이 원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당신은 아주 달콤한 보상을 얻게 되며 과정, 노력, 어려움 자체가 당신의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왔습니다.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밖으로 나가 먹이를 찾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왔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곤하고 어려운 활동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했을 테니까요. 도파민을 기반으로 이런 쾌락을 얻는 능력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도파민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강조하자면 노력하는 과정의 전과 후에 도파민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